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픽스 2024를 다녀오면서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서 투자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사진으로 표현을 해왔고요. 영상을 찍기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면서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본 부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 신규 상장 기업이죠. 코스닥에 최근에 상장을 했었고, 로봇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클로봇이 한 부스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 저는 오픈하고 10시 반쯤에 갔었는데요. 로봇이 이렇다 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불만 들어와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사실 그렇다 하는 어떤 액션은 보여주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 로보틱스인데요. 비상장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로 산업용 로봇을 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담당자분과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HD 현대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은 포기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듣고 저 혼자 피식피식 했는데요. 그런 답변들을 들었을 때 충분히 협동 로봇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해석을 했을 때는 HD 현대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작을 수도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협동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해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간 곳은 현대모비스였는데요. 사실 가긴 갔는데 어떤 거를 보라는 거지? 라는 부분을 보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Empowering all with the gift of mobility. Transcending the wonders of today. We create the future mobility platform as the foundation of all movements.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라는 말이야 라는 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추가적인 부가 설명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고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평행 주차보다는 이렇게 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사실 현대모비스가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거는 크게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기아도 가봤습니다. 기아에서는 뉴 EV6 전기차 라인과 EV3에 대한 전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아의 새로운 모델을 전시를 해놨다 이후에는 뭔가 크게 임팩트 될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기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무언가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간 기업은 금량입니다. 금량은 금량의 부스에는 이렇게 SM랩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배터리 제조 공정 및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표시가 있었는데 어떠한 설명보다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금양에 가서 어떤 담당자분과 얘기를 했을 때 배터리 공장 라인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본금 조달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량의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SM랩에서 생산된 양극재를, 하이니켈계 양극재죠, 그거를 금량에 공급을 해서 금량이 착착착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극재 내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구체는 국내 조달이 아닌 중국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 전구체 만드는 기업은 몇 없어요. 에코프로도 본인들이 다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사용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SM랩의 대부분의 전구체는 중국에서 수입이고 앞으로도 크게 계획은 없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에게 아직까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거는 자본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배터리 공장을 어떻게 건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간 곳은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셀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이고요.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전고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고체 폼팩터는 각형 배터리 폼팩터 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현재는 이 C 제품에 대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 5곳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 2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다 라는 간단한 이야기만 들었고, 그러면 제가 전고체 소재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를 위주로 조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해외 기업향이 조금 더 많은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삼성의 포지션을 보면 배터리는 이 바이크에 대한 부분과 ESS 그리고 전동 공구에 대한 라인까지 캐시카우가 튼튼하고, 그리고 전기차,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전고체 라인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가 실제로 이 바이크에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이 라인은 46 지름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것을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테슬라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고 작동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내부는 생각보다 많이 좁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프레임을 보면 곳곳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모습, 아마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있는데 까다로운 한국 사람들,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지다 라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온 픽스 2024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 할 기술을 보여준 행사는 아니었다.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알겠으나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금량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배터리 셀을 보려면 적어도 지금은 삼성 SDI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아무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슬라는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의 테슬라에 대기를 하는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 테슬라는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사실 픽스 2024에서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처음에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조금 디테일하고 보기 편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